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솔루션,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어떻게 구했냐면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용해서 그 제너레이팅 펑션을 파워 시리즈로 익스펜션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우리 그걸로 뭐죠? 리커션 릴레이션을 구했고, 그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면 르장드르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거를 보이진 않았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숙제에서 보일 테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였던 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우리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값이 얼마고, 1인 경우에 얼마고, 그 다음에 0인 경우에 얼마인가, 또 PNX라는 게 그 n 값에 따라서 그 패러티가 있는, 다시 말하면 even 펑션, odd 펑션인 것들을 전부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리커션 릴레이션을 이용하면 P0랑 P1을 이용하면 P2, P3, P4를 전부 다 시스테매틱하게 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우리 그것 말고 그러면 좀 더 클로즈드 폼으로 쓸 수 있냐? 물론 꼭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쓰냐? 로드리게스 포뮬라라는 게 있어요. 포뮬라 뭐냐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나? 어떤 그 클로즈드 폼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NX dx x 스퀘어드 마이너스 1에 n승을 n번 미분하면 우리 PNX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에 비례하는 양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먼저 정말로 이걸 계산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알 테고, 그렇지만 우리 이 형태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가장 높은 차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n승은 가장 높은 차수가 x의 2n승이기 때문에 2n승을 x의 n번 미분하면 제일 높은 차수가 xn승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게 있고, 물론 노멀리제이션이 있는데, 노멀리제이션은 1 over 2n n 팩토리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클로즈드 포뮬라, 다시 말하면 어떤 때 어떤 양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우리 다음과 같은 시리즈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클로즈드 폼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 값이 얼마냐 하는가를 아는,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가지냐 하는 거는 n이 커지면 굉장히 불쾌한 계산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다음과 같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솔루션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오소고넬리티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르장드르 이퀘이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목한 것처럼 르장드르 이퀘이션 자체가 셀프 에조인트 폼이에요. 셀프 에조인트 폼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다가 웨이트 팩터를 구하면 웨이트 팩터가 그냥 1이죠. 그래서 우리 웨이트 팩터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소고넬리티를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PNX 이걸 하면 틀림없이 m과 n이 다르면 0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톰-루비 티어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럼 m과 n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m과 n이 같을 때 노멀리제이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혹은 이 양은 우리가 앞으로 x를 앵귤러 베리어블로 쓸 때도 우리 많이 쓰니까, 이걸 앵귤러 베리어블로 쓸 때는 x를 코사인 세타로 쓰면 인테그랄 dx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지만 그때는 파이부터 0까지니까 그 순서를 바꾸면 0부터 파이까지 pn 코사인 세타 pn 코사인 세타 dx는 사인 세타 d 세타, 이게 0이라는 거죠. m이 n과 다를 땐. m과 n이 같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generating 펑션을 이용하면 돼요. generating 펑션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generating 펑션이 1 마이너스 2xt 플러스 t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지만 그걸 제곱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pnx에 tn의 스퀘어죠. 다음 이 식을 양변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1 마이너스 2xt 플러스 t제곱 오른쪽은 이거랑 이거를 적분 두 개를 곱하는 거 하나는 n 또 하나는 m으로 쓰면 pmx에 대한 모든 곱에 대한 n과 m에 대한 서메이션인데 앞에서 구한 오스고널리티에서 m과 n이 다르면 전부 0이죠. m과 n이 다르면 0이니까 이거는 m과 n이 같을 때만 0이 아닐 테니까 이건 서메이션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pnx의 제곱 dx 곱하기 t의 2n승이죠. 우리 적분을 하면 왼쪽 건 적분을 쉽게 할 수 있죠. 쉽게 할 수 있나?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y라고 놓으면 dy는 마이너스 2t dt 아니지 2t dx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이거는 인테그랄 dx를 dy 나누기 2t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이게 적분의 어퍼 리밋과 로어 리밋을 바꿔서 쓰면 되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플러스 2t 플러스 t 제곱 1 플러스 t의 제곱 x가 1일 때 1 마이너스 t의 제곱 1 마이너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y분의 1 이걸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로그 y 로그 1 플러스 t의 제곱 빼기 로그 1 마이너스 t의 제곱 제곱은 앞에 2가 나오면서 없앨 수가 있으니까 2가 요 앞에 있는 2를 없애고 1 over t 로그 1 플러스 t 1 마이너스 t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오른쪽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t에 대한 시리즈 익스펜션이 되어 있으니까 왼쪽 이것도 t가 0 근처에서 시리즈 익스펜션을 한 다음에 우리 두 개를 서로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를 비교를 하면 되죠. 자, 그걸 적분을 이거 시리즈 전개를 해보면 시리즈 전개를 어떻게 하나? 로그 1 플러스 t가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tn 맞죠? 그러면 로그 1 마이너스 t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1 over n에 마이너스 1의 n승 tn승 이거를 빼고 앞에다가 t를 붙이면 그러면 우선 이거 먼저 빼보면 로그 1 마이너스 t 1 플러스 t 1 마이너스 t는 이걸 빼면 되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1 마이너스 1의 n승 n분의 tn승 이라고 쓰면 n의 even 텀들은 전부 없어지죠. n의 odd 텀들만 남죠. 그런가? 그렇죠. n의 odd 텀들만 남으니까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이 odd 텀인 경우 odd 텀인 경우에 이게 2n 플러스 1로 쓰면 0부터 t에 2n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앞에다가 1 over t를 붙이면 1 over t 로그 1 플러스 t 1 마이너스 t는 서메이션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2배가 빠졌네.
그죠? 2 over 2n 플러스 1 t의 2n승 이랑 여기는 요거랑 비교해보면 요게 2 나누기 2n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pnx의 제곱 dx는 2n 플러스 1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사실을 알면 우리 두 개를 오소고널러티랑 노멀리제이션 합한 오소노멀러티 컨디션을 쓰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인 경우 pnx는 m과 n이 같을 때만 0이 아니고 같을 때 2n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구할 수 있죠. 오케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정의된 함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는 우리 뭐냐면 이 함수들이 셋이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는 우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시리에서 봤으니까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정의된 임의의 함수는 pn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된 임의의 함수를 르장드르 펑션,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익스펜드를 하는 걸 우리가 르장드르 시리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르장드르 시리즈. 물론 함수가 어디서 정의됐느냐 하는 거는 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임의 함수 fx가 있으면 이 fx는 항상 pn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fx가 주어지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양변에 pmx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pnx와 pmx를 곱한 거는 우리가 조금 아까 구한 오소노멀 컨디션 때문에 그 크기가 결정이 되고 그 크기를 결정을 하면 a는 여기가 2 over 2n 플러스 1이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2n 플러스 1 fx pnx dx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 practical application을 할 때 도대체 그럼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느냐? 다음과 같은 르장드르 시리즈로 전개를 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지금 많이 풀어본 중에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는 경우 특히 우리가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 뭐 이거 여기 뭐 아이겐 밸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이겐 밸류가 0인 물론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우리가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이라고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이거의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면 물론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다른 R에 디펜드하는 그 함수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양들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psi, r, theta, phi는 summation lm 이때 R에 의존하는 부분은 그건 나중에 쓸까? p, lm 코사인 theta a, lm prime sin m phi 플러스 blm prime 코사인 m phi separation of variable 쓸 때 각각의
R, θ, phi에서 우선 그 컨스탄트들을 끄집어내면 phi 파트에서 우리 m을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θ 파트에서 m이 0이 아닐 때 다음 것이 일반적으로 PLM으로 주어지는 게 associated 르장드르 펑션인데, 우리 아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음 같은 게 있고, 특히 다른 R에 의존하는 다른 양이 없을 때는 R 부분에 대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우리 간단하게 R의 L승 R의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나타나는 unknown coefficient들은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R, θ, phi에서 각각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 아이겐 펑션들의 적당한 프로덕트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물론 나중에 풀겠지만, 우리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 르장드르 이퀘이션이 들어올 경우는 언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m이 0일 때 그렇죠. m이 0일 때가 PL0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르장드르 펑션이죠. 그러니까 m이 0인 솔루션이 있을 수 있나? m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phi에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죠. phi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는 소위 말하면 Z축에 대해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경우, 다시 말하면 어지뮤스얼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솔루션은 m에 대한 디펜던스, phi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경우는 m이 0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m이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어지뮤스얼 디펜던스가 하나도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이 솔루션이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주어지냐면 psi Rθ는 m이 0이니까 서메이션 L, 물론 0부터 무한대까지 AL R의 L승 플러스 BL R의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PL 코사인 θ,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만약에 다음과 물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결정해야 그 다음에 AL과 BL을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영역이 원점을 포함한다, 원점을 포함하는데 원점에서 파이나이트한 솔루션이 있으려면 BL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이 관심 있는 구간이 무한대인 영역까지 펼쳐가는, R이 무한대까지 포함된 공간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 양은 L의 포지티브 파워니까 R이 무한대로 가면 다이버지 하니까 앞에 있는 양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간에 따라서 AL이 0이 될지 BL이 0이 될지를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바운더리 컨디션이 특별한 경우에는 몇 개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 거는 일반적인 얘기지만, 특별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면 그 중에 몇 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걸 믿으라는 겁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물론 여러분들이 전자계학 시간에 해봤으리라고 다들 짐작을 하지만, 첫 번째는 conducting sphere.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뉴트럴한 컨덕터가 반지름이 R0인 다음 같은 건데, 외부에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 안에다가 다음과 같이 집어넣었을 경우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반 물리적인 지식에 의하면 외부에 이렇게 뉴트럴 하더라도 다음 같은 일렉트릭 필드가 가면 이 안에 프리
일렉트론들이 있을 테니까 프리 일렉트론들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쪽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마치 이게 effectively electric dipole, induced electric dipole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induced charge distribution이 생기는 이유는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컨덕터 내부에서도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데 by definition 컨덕터 안에 일렉트릭 필드는 0이죠. 그러니까 이 induced charge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외부에서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를 정확히 캔슬돼서 이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도록 이 안에 여기 차지가 디스트리뷰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컨덕터의 서피스는 이퀴포텐셜 서피스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 라인은 항상 들어오면 여기서 이 표면에 대해서는 수직이에요. 우리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다 배웠던 컨덕터에 대한 성질이죠. 근데 전자기에서 들어오면 오케이. 다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은 그럼 다음과 같이 생겼으면 여기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은 어떻게 되냐?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induced 된 charge는 induced surface charge density가 얼마냐? induced charge가 생겨서 다음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charge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으면 electric dipole moment가 생기는데 이거에서 생기는 이 스피어의 electric dipole moment가 얼마냐? 우리 이런 거를 이제는 전자기학에서는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 이거 했죠? 전자기학 시간에.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예를 들어보면 그 예를 들기가 그렇다고 전자기학 시간 했다고 하면 또 안 하면 여기까지 썼는데 안 하면 곤란하니까 우리 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여기서도 물론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요 스피어 밖에서 푸는 거니까 우리가 그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이퀘이션은 다이버전스 E가 차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지가 없으니까 0. 그래서 E를 그레디언트 파이로 놓으면 사이가 0인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죠.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줄까? 여기서 서피스에서 이퀴포텐셜 서피스니까 여기서 포텐셜이 0이 되도록 컨스탄트한 포텐셜이 0이 되도록 우리가 정하면 되죠. 그러면 사이 그럼 거긴 그렇고 R이 무한대로 갈 때는 여기서부터 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포인트 차지가 되네. 포인트 차지면 0이네. 물론 다이폴에 대한 필드가 있겠지만 멀리서 있으면 다이폴의 필드는 R의 3승분의 1로 줄어들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럼 남는 건 유니폼 필드밖에 없죠. 유니폼 필드를 주는 포텐셜은 요거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해야지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이쪽 방향을 우리가 Z 방향이라고 정하면 마이너스 E0 크기를 E0라고 하면 E0 Z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R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E0 R 코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는 P1 코사인 테타예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R이 무한대로 갈 때 이 텀이 있으면 안 되죠. 이 텀이 있으면 안 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이 무한대까지 펼쳐나가는 유니폼 필드가 있기 때문에 P1 R의 first power인 것만 살아남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A1은 얼마인가? 마이너스 E0.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면 되죠. 근데 B를 구하는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만히 있어 보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음 같은 컨스탄트인 것뿐만 아니라 다이폴 필드가 있을 텐데, 다이폴 필드는 포인트 차지인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R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그거는 포텐셜이 R분의 1에 비례해야 되죠. 그걸 미분해서 R제곱분의 1이 나올 테니까. 근데 이거는 넷 차지가 0이니까 멀리 떨어지면 R제곱분의 1에 일렉트릭 필드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R분의 1의 포텐셜은 없죠. 시작해봤자 R제곱분의 1부터 시작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서 R분의 1텀은 없다는 거예요. R분의 1텀은 L이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B0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남은 건 BN, BL 중에서 L이 0이 아닌 경우 우리 그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R0에서 이퀴 포텐셜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0이라고 놨으니까 psi R0 대탄 여기 좀 A0 우리 결정이 아직 안 됐네. 그죠? A0는 상수인 텀인데 상수율이 사실 뭐 상관이 없으니까 A0 그 다음에 플러스 또 하나는 B1 R0의 제곱 그 다음에 또 P1 코사인 테타에 비례하는 게 마이너스 E0 A E0 R0 P1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나머지는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Bn R0에 N 플러스 1 Pn 코사인 테타 이거를 우리가 0이라고 정하기로 했죠. 이게 0이면 우리 이거 쓴 게 우리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르장드리 시리즈예요. 이게 0이면 컨스탄트 P1 코사인 테타 Pn 코사인 테타에 비례하는 게 전부 다 인디펜던트한데 이게 테타에 상관없이 항상 0이려면 Pn 코사인 테타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들이 전부 다 0이어야 돼요. A0가 0. 이게 뭐 컨스탄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를 포텐셜을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그거는 어떤 컨스탄트 값으로 잡음에 따라서 이 컨스탄트 달라지는데 물론 피지컬리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B1은 E0 R0 삼성 나머지는 전부 0이죠. 그래서 psi는 마이너스 E0R P1 코사인 테타 물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 솔루션을 일반적으로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리 이퀘이션을 쓰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Z축이라고 하면 이 축에 대해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니까 다시 말하면 파이의 인디펜던트에서 M이 0인 경우만 이 솔루션으로 들어오는 거죠. 다음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R 제곱분의 E0 R0의 3승 P1 코사인 테타 다 묶으면 마이너스 E0 P1 R P1 코사인 테타를 묶으면 1 마이너스 R0의 3승 R3승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포텐셜로 주어진다는 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물어본 것처럼 그럼 induced surface charge density는 얼마냐? induced surface charge density는 시그마는 마이너스 엡실론 0 d psi dr r이 r0인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죠? 가우스의 법칙을 써서 다이버전스 로 오버 엡실론 0를 쓰고
우리 컨덕터의 스피어에 대해서 아주 작은 서피스를 잡으면 우리 서피스 이 형태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 다음 같은, 물론 여러분 쉽게 여기서 계산할 수 있지만 답만 쓰면 3 epsilon 0 E 코사인 테타. 다이폴 모먼트는, 인듀스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구하죠? 물론 전자계획 시간 했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는 거는 숙제로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의 예는, 우리가 물론 르장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예를 들 때 우리가 르장드르 시리즈를 이용을 하려면 어지뮤스탈 디펜던스가 없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Z축에 대한 대칭성이 있어야만 우리 르장드르 이퀘이션을,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지뮤스탈 시미트리가 없는 경우에는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솔루션을 폴리노미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어지뮤스탈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를 보는데, 우리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X, Y, C인 경우, XY 평면에 반지름이 A이고 전체 여기 차지가 Q가 있는 차지 링이 있는 경우, 차지 링이 있는 경우 한 점, 물론 이게 세타로 주어지고 R 세타로 주어진 점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전자계획 시간에 했나? 기억이 안 나나? 이게 싫으면, 했으면 여기 꽉 찬 디스크로 해볼까?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씩 해서 하면 되니까. 우리 뭐 복습을 한다고 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일반 물리 시간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런 경우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하지 말고 제일 대칭성이 많은 요 G축 위에서의 요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요 각 안에서는 0이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걸 봤었는데, 우리 그러면 요 G축에서 일렉트릭 포텐셜이 G만큼 떨어진 곳에서 일렉트릭 포텐셜이 얼마냐 라는 것도 계산을 했었죠, 일반 물리 시간에. 그 다음에 또 재미있었던 사실이 없었나? 일렉트릭 필드를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한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 좀 나중에 하고. 다음 같은 경우, 우리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해라. 그럼 물론 요 차지가 있는데 말고 딴 공간에서는 차지가 없으니까 우리 이 공간에서는 역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뭐더라? R이 무한대로 갔을 때 포텐셜이, R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포인트 차지처럼 되죠. 그러면 포텐셜이 R로 무한대로 증가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 구한 것 중에서 R의 L승에 비례하는 텀은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오는 사인은 summation Cn R의 n 플러스 1 A의 n승 Bn 코사인 테타. 원래는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Bn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나오는 코에피션트가 항상 디멘션이 없게 만들어 주려고, 똑같은 디멘션을 갖게 만들려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어요. 뭐 큰 문제가 아니죠. 다음과 같이 쓰고 Cn을 구하면 된다 이거야. Cn을 어떻게 구하냐? Cn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Pn 코사인 테타가 있으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앞에 있던 코에피션트, 이건 어디서나 성립을 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C축 위에서도 성립을 해야 되죠.
C축 위에서라는 건 이제 포지티브 ZX수로 가면 데타가 0이죠. 데타가 0이면 PN1이죠. PN1은 1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CN을 그때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푸사인을 아니까. 어떻게 아냐면 C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Q 4파이 엡실론 0 R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젠 뭐냐면 다음과 같은 양에서 여기다가 R 대신에 C를 집으니까 C의 n 플러스 1승분의 1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C에 대해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긴 한데 C가 A보다 큰가? C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C가 이 근처에 있으면 C분의 A로 익스펜션을 하는 게 컨버지를 할까 안 할까를 걱정스러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걸 잡나?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냐면 C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걸 구하면 되죠. 어떤 경우냐면 R이 A보다 무지 큰 경우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혹은 C가 A보다 굉장히 큰 경우, 그 경우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 4파이 엡실론 0 C를 끄집어내면 1 C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쓰고 저 안에 있는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저 양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되는 거죠. 그건 Q 물론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C가 A보다 굉장히 큰 경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쓰면 4파이 엡실론 0 C 우리 이거 지난번에 이거 시리즈 익스펜션 해봤죠? 안 해봤나? 요거를 x라고 넣으면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승. 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승.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할 때마다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씩 생기고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3 우리 이거 지난번에 했을 텐데 그죠? 이게 다음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 뭐냐면 이거는 서메이션 S가 0부터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S승을 전부 다 묶어봤더니 밑에 S 팩토리얼이 있는데 2의 S승이 있으니까 2S의 더블 팩토리얼 2S 마이너스 1의 더블 팩토리얼 A 오버 C의 2S승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거가 앞에 여기다가 C0를 집어넣으면 뭐랑 같냐면 N도 S로 바꿀까? N0부터 무한대까지 Cn A의 N승 C의 N 플러스 1이죠. 두 개를 비교하면 되죠. 또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C의 2S 승분의 1 여기 C분의 1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C의 2S 플러스 1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C의 분모의 오드 파워만 있죠. 여기서 보면 다음과 같이 오드 파워만 있다면 n이 2분일 때만 텀이 살아있고 n이 오드이면 이게 2분이 되니까 그때는 이게 없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조건에 의해서 C에는 n이 오드 넘버일 때는 0 n이 even 넘버일 경우는 n이 2s 요거 n이 2s인 경우 2s인 경우 2s를 집어넣으면 그럼 우리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럼 2s 플러스 1 요것도 2s 플러스 1이니까 그때 cs 곱하기 c2s s를 다시 n으로 넣으면 2n a의 2n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q
4파 엡실론 0 마이너스 1의 S승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그렇죠 N승 2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더블 팩토리얼 2n의 더블 팩토리얼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여기 A에 2n승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C를 구했으니까 포텐셜은 물론 R이 A보다 큰 경우 Q 5파이 엡실론 0 R분의 1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2n 마이너스 1 더블 팩토리얼 2n의 더블 팩토리얼 R분의 A 2n승 B의 2n 코사인 데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다 보니까 뭐 감마 펑션이나 이런 것도 제너레이팅 펑션을 썼지만 우리가 감마 펑션의 경우 제너레이팅 펑션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르장드르 펑션을 끄집어내는 제너레이팅 펑션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이 전자기학을 보면 전자기에서 나온 걸 보면 피지컬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좌표축을 다음과 같이 잡고 C축으로 수직이 XY 평면이고 C축으로 A만큼 떨어진 곳에 차지 Q가 있으면 그 원점을 이상하게 잡았죠. 우리가 보통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에는 차지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시미트리가 있게 많게 좌표축을 잡으려면 이 차지를 원점에 있도록 잡는 게 제일 편한데 우리 다음과 같이 잡으면 우리 그때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지고 물론 데타 R만큼 떨어지고 요 곳에서 이 차지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포텐셜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 이 길이를 R1이라고 하면 psi R 데타는 1/4파이 엡실론 0 Q 1/R1이죠. 이 길이는 우리 드디어 요 삼각형을 보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두 변과 사이각을 알면 이거 알죠? R1의 제곱은 R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AR 코사인 테타죠. 그래서 이걸 쓰면 Q 4파이 엡실론 0 R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R 코사인 테타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우리 역시 R이 A보다 굉장히 큰 경우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 4파이 엡실론 0 R 1 마이너스 2배 A 오버 R 코사인 테타 플러스 A 제곱분의 아니지 R 제곱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승. 다음과 같이 놓으니까 이 형태가 르장드르 펑션의 제너레이팅 펑션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 GXT, X를 코사인 세타로 넣으면 G 코사인 세타 T, T가 R분의 A에 해당되는 양이죠. T가 0과 1,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혹시 크기를 보면 R이 A보다 크니까 우리 그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게 뭐냐면 Q 4파이 엡실론 0 R G 코사인 세타 R분의 A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generating 펑션이 르장드르 펑션을 제너레이트 하는 펑션이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서메이션 무한대까지 Pn 코사인 테타 R분의 A의 N승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드디어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원점에서 Z방향으로 A만큼 떨어져 있는 차지 파티클이 R인 곳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양이 바로 거리가 바로 르장드르 펑션의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제너레이팅 펑션은 그래서 이 경우는 피지컬하게는 이 사이의 거리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R이 A보다 큰 경우지만 그럼 R이 A보다 작은 경우는 R이 A보다 작은 경우는 어떡하죠? 이걸 R로 끄집어내지 않고 A로 끄집어내면 4파 엡실론 0 A분의 1 마이너스 2배 R 오버 A 코사인 테타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야? R제곱 나누기 A제곱. 그럼 이제는 G 코사인 테타 R분의 A가 아니라 G 코사인 테타 A분의 R이 되죠. 그거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그거만 조심해서 보면 Q 4파이 엡실론 0A 서메이션 Pn 코사인 테타 A분의 R의 N승.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은 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 이걸 좀 더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 있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걸 계산을 하면 이건 어떡하지? 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다음 같은 형태로 보면 R1의 크기랑 R2의 크기가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도 본 것처럼 R1이라는 게 요거랑 요거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였죠. 그럼 여기서도 R1, R2, R1 R2는 이게 R1 R2가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 R2가 R1이 여기 서로 대응시켜보면 R1의 크기가 R2의 크기보다 크면 R1을 분모에 집어넣어서 익스펜션을 하고 자 R2가 R1보다 크면 R2를 분모에 넣어서 익스펜션을 하면 되죠. 그래서 R1의 크기랑 R2의 크기 중에서 물론 위치에 따라서 R1이 클 때가 있고 R2가 클 때가 있겠죠. R1과 R2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중에 이렇게 썼을 때 이 중에서 큰 거를 R 큰 거, 작은 걸 R 작은 거 라고 쓰면 우리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큰 거 코사인 둘 사이의 각도 우리 세타는 Z축 사이의 Z축과의 각도지만 우리 이 경우에는 둘 사이의 각도를 카이라고 넣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자계약이나 다른 문제를 풀 때 다음과 같은 익스펜션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혹은 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을 거라.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이랑 연결을 시켜서 제너레이팅 펑션에 대한 피지컬 인터프리테이션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C축에서 하나는 Q, 하나는 마이너스 Q, 요 사이의 거리가 A면, 우리 물론 일반 물리 시간에는 요거의 대칭이 되는, 대칭성이 많은 요 축상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나 요 축상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었죠. 근데 우리는 임의의 점에서의 일렉트릭 다이폴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는 구하기 어렵지만 포텐셜은 구하기 쉽죠. 포텐셜은 어떻게 구하냐면 R1 요게 R2 요걸 세타 쓸 거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사인은 Q 4파 엡실론 0 R1분의 R2분의 1. 그냥 물론 우리가 관심 있는 R이 A보다 굉장히 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서 우리 보는 거니까 Q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A 오버 R 코사인 테타 플러스 R 제곱분의 A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A 오버 R 코사인 테타 플러스 R 제곱분의 A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같이 쓰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걸 전개를 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제너레이팅 펑션은 pn 코사인 세타로 쓸 테고, 뒤에 있는 우리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써보면, 우리 이거는 5파 엡실론 0 R, 요게 아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t가 r분의 a인 우리 르장드르 펑션의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걸 쓰면 무한대까지 pn 코사인 세타 r분의 an. 뒤에 있는 건 앞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 r분의 a의 부호만 반대인 거죠. r분의 a를 t라고 하면 요거는 g 코사인 테타 t면 이건 g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t죠. 그러니까 역시 똑같은 거여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만 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보는 것처럼 R의 이븐 파워는 서로 캔슬이 되고 R의 오드 파워만 남죠. 그러면 2배 Q 4파 엡실론 0, 첫 번째 거는 R의 1 P의 1 코사인 테타 플러스 A 3승 R 3승 P3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오드 펑션만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물론 R이 무한대로 가는 리밋을 따지면 이건 R분의 1, R 3승분의 1 훨씬 더 서프레스 되죠. 그 도미넌트한 텀은 앞에 있는 양 중에서 EQ 곱하기 A가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이고, A가 0으로 가는 극한이지만 Q 곱하기 A는 픽스가 돼 있는 경우, 우리 그 양을
A가 0으로 가면 이거 0이네. Q가 픽스가 돼 있을 땐 그렇죠. A가 0으로 가지만 이 값이 어떤 파이나이트한 리밋으로 가는 경우는 첫 번째 거는 mu over 4pi epsilon 0 R 제곱분의 P1 여기 R이 빠졌네. P1 코사인 테타. 이게 일렉트릭 다이폴에 대한 포텐셜이죠.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한 개에서 두 개 있으니까 다이폴, 쿼드루폴을 생각할 수 있죠. 일렉트릭 쿼드루폴은 그럼 어떻게 만드냐? 다이폴까지는 처음에 하나 있는 경우에는 프리 차지, 그 다음부터 프리 차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건 전부 다 넷 차지는 0이고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일렉트릭 다이폴, 일렉트릭 쿼드루폴은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냐면 A 마이너스 2Q Q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냐면 Q 마이너스 Q인 다이폴과 두 개의 일렉트릭 다이폴을 한꺼번에 더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더했냐면 일렉트릭 다이폴이 없도록 두 개를 더하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0이죠. 이러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없고 일렉트릭 쿼드루폴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의한 일렉트릭 아까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었을 때는 처음에 제일 첫 번째 텀 R분의 1에 해당되는 텀은 서로 이것과 이것이 서로가 캔슬이 돼서 없어져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더미넌트한 텀이 R제곱분의 1인데, 여기서는 R제곱분의 1과 R제곱분의 1이 서로 부호가 반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R제곱분의 1이 없어지고 리딩 텀은 R의 3승분의 1부터 나타나는 게 쿼드루폴 텀이에요. 우리 다음과 같은 거를 여러 번 해서 2의 n승포를 만들 수 있어요. n이 1일 때가 다이폴, 2일 때가 쿼드루폴, 3일 때는 옥투폴,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n승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은 1 over 4pi epsilon 0r 서메이션 여러 가지 차지 플러스 R분의 QI AI P1 코사인 테타. 디스크리트 차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냐면 QI는 각각의 I번째 차지고, 요거는 우리 Z방향이라고 전부 다 Z축에만 있다고 생각해서 Z방향으로의 I번째 차지의 AI 거리를 생각을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쓰십니까? 플러스 서메이션 I R제곱분의 QI AI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generating function을 이용해서 하나 있을 때의 generating function을 이용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렇지만 꼭 아까 하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n개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는데, 우리 이거는 여기 있는 요양을 뮤제로, 여기 있는 요양을 뮤1, 원래 여기 있는 서브스크립트는 a의 파워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뮤2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하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1 over 4 pi epsilon 0 r mu 0 mu 1 over r p1 코사인 테타 r 제곱분의 mu 2 p2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어요. 물론 여기 mu 제로란 건 여기는 요양 이게 뭐죠? 차지의 썸이죠. 차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일렉트릭 모노폴 혹은 일렉트릭 차지에 의한 포텐셜이 주어지고 요거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대한 포텐셜은 R제곱분의 1로 주어지고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쿼드루플 모먼트로 정의하면 쿼드루플 모먼트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 P0 코사인 테타에 의존하는 부분은 일렉트릭 차지에서 나타나고 P1 코사인 테타, 물론 이건 R이 무한대로 갔을 때요. P1에 의존하는 부분은 일렉트릭 다이폴에 의해서 P2에 의존하는 부분은 일렉트릭 쿼드루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각각 나타나는 Pn 코사인 테타 앞에 붙어 있는 게 각각 2의 n승폴 모먼트의 정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익스펜션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왜 좌표를 이걸 꼭 여기다가 A로 놔두지? 그럼 내가 원점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혹은 이거 위치를 좌표축을 이렇게 바꾸면 좌표축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양들이 있죠. 여기는 AI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다음과 같이 원점을 정했을 때 차지의 거리인데 원점을 바꾸면 이 거리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기 있는 양들이 달라질 거라 이거예요. 달라지는데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첫 번째 텀이 0이 아닌 경우 우리가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는데 첫 번째 게 0이 아니면 첫 번째 텀은 좌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텀은 좌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앞에 있는 요 mu1이나 이런 텀들이 바뀌지만 만약에 어떤 컨트리뷰션에 의해서 mu0가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죠. 일렉트릭 다이폴인 경우에는 요 양은 좌표를 원점을 어디로 옮기냐에 따라서 인디펜던트해져요. 이게 없을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앞에 있는 두 개가 전부 다 0일 경우 다시 말하면 mu0랑 mu1이 0일 경우는 그때는 mu2는 원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드디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이용해서 우리 피지컬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문제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m이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어지미스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Z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했을 때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m이 0이 아닌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다시 말하면 어지미스털 디펜던스가 있는 경우 그 경우는 르장드르 펑션을 쓰는 게 아니라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은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될까? 되는 데까지 해보지 뭐.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이퀘이션이 뭐냐 하면 1-x squared p 더블 프라임 p 프라임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이죠. 이걸 풀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풀기 전에 이 이퀘이션의 특징은 셀프 에조인트 폼이고, 그 다음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함수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이렇게 문제가 싱귤러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다음 같은 건 아닌데, 우리 이 상태로 문제를 풀려니까 분모에 1-x 제곱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히 이 함수를 px를 잘 정의해서 분모의 1-x 제곱분의 1이 없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답만 가르쳐주면 이걸 1-x 제곱 over 2 px로 다음과 같이 놓고 캘리그래픽 p로 쓴 양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왜?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되니까. 그러면 p 프라임은 계산하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먼저 이거 미분하면 체인 룰을 쓰면 p 프라임 앞에 거 미분해야 되죠. 그럼 미분하면 2분의 m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마이너스 mx 1-x 제곱에 2분의 m승 마이너스 1p.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네. 그럼 요거 미분한 거 1-x squared m over 2p 더블 프라임. 이제는 이거 미분해야 되네. 이거 미분한 건 요거잖아. 그럼 이 중에서 요거 미분한 거는 앞에 요거 미분한 거랑 똑같죠? 2배 mx 1-x squared 마이너스 1 p 프라임.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뭐죠? 요거를 미분하면 되죠. 앞에 있는 요 양을 미분하는 것만 더 쓰면 되는데, 그 양을 미분하면 복잡하지만 이것도 체인 룰 쓰면 먼저 요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m 1-x squared 2분의 m 마이너스. 이제는 요거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미분하면 2분의 m-1이 나오고 거기다 마이너스 2x를 곱해야 되니까 m-2 m-2 옆에다 m을 곱하니까 플러스고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2m 그 앞에다가 이거 x를 하나 더니까 x제곱 1-x제곱 2분의 m 마이너스 2 이거죠. 이 식을 원래식에다 대입하면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다 대입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면 1-x squared 그건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무식한 계산을 해보면 p 프라임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게 됐어요.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 분모의 1-x제곱분의 1이 없으면 이 양은 이거에 대한 시리즈 솔루션을 우리가 트라이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시리즈 솔루션을 트라이 해보지만 우리 이 이퀘이션은 처음에는 어소시에이트 르장드르 이퀘이션은 셀프 에조인트 했는데 더 이상 셀프 에조인트 하진 않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꾼 거의 의도는 우리 이거의 시리즈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시리즈 솔루션을 볼 때 분모에 이게 있으면 이것도 또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분모에 그런 양이 없도록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 시리를 풀었을 때 우리가 흔히 했던 파워 시리즈로 놓고 인디셜 이퀘이션을 풀고 그 시리즈로 놓은 거에 코에피션트들 사이의 리커션 릴레이션을 구하고 과연 그 시리즈가 인피니트 시리즈가 다이버지 하냐,
다이버지 하면 다이버지 하지 않으려면 어디서 끝나야 되냐? 우리 이런 거를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의 시리즈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